이번 시간은 클래스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래스 명명 규칙인데 영문자를 사용해요. 대소문자 구분하고 그 다음에 명사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 조합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들별로 첫 글자는 다 대문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맨 앞에는 쓰지 못하지만 뒤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가급적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자체를 부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부분은 별로 권장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로 이제 헬로 월드다 그러면 두 개 단어가 있으니까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 그 다음에 한 개 단어라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스태틱 형태대로 만들어지는 메소드 같은 경우는 따로 new 해서 그 객체를 안 만들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서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의 주소 자체를 클래스 타입 변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이 클래스 타입과 요 변수에 대한 룰들은 통상 전체 맨 앞에 있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샥 바꾸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멤버들이 있어요. 멤버는 세 개가 있는데 이제 한 개가 필드, 생성자,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필드는 이제 그 클래스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실제 동작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new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붙인 이 부분이 바로 생성자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쓰게 되는 이제 메서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메서드들은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한다든지 처리를 한다든지 DB에 저장을 한다든지 쓸 때 사용하는 멤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면 이제 우선 필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필드는 실제 변수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필드 명명 규칙도 동일하고 필드 선언이나 값 저장, 필드 타입 주는 거, 그 다음에 클래스 내에서 이제 필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변수와 동일합니다. 근데 단 하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실제 우리가 정의하는 이 변수를 정의하는 경우에는 그 변수 선언한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근데 필드인 경우에는 그 클래스 내에서는 마치 변수처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필드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고참들이 그런 얘기를 아마 개발 현장에 가면 고참들이 그런 용어를 쓸 거예요. 멤버 변수다 또는 클래스 멤버 변수다 라는 그런 용어를 쓸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의 의미가 내내 이 필드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기억을 떠듬어서 그러면 변수에 대한 명명 규칙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변수도 마찬가지 영문자, 대소문자 구분해서 만들고요. 명사형이고 단어 조합입니다. 자, 그런데 틀린 것은 첫 번째 단어는 무조건 소문자로 다 쓰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를 쓴다라는 게 이제 아까 봤던 클래스 이름을 붙이는 명령 규칙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 예제처럼 썸이다 그러면 그냥 다 소문자. 맥스 스피드니까 두 개 단어니까 첫 번째 단어는 소문자,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를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바 쪽에서 각종 이름 붙이는 명령 규칙들, 이름들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개발자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름만 딱 보게 되면 요거 클래스명이네, 요거 변수명 아니면 필드네, 또 요거는 메서드네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이런 룰들을 다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안에서 쓰는 경우에는 뭐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마치 변수처럼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클래스 외부에서 이 필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객체에 붙이는 클래스 변수점 필드명을 써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간단한 예제를 교수님이 써놨는데 그 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그 클래스 변수명점 필드 그 필드의 값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마찬가지 값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한 얘기지만 실제 다른 클래스에 있는 필드 값을 직접 접근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필드를 접근하기 위한 메서드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JSP 시간에도 보면 그 DTO 클래스들이 있었죠. 그러면 getter, setter를 이용해서 제공해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필드를 읽거나 거기다 저장하는 행위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라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생성자에 대한 부분인데 생성자는 아까처럼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그냥 그 갈로만 딱 주게 되면 생성자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이 생성자는 대부분 생략하고 코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컴파일 할 때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성자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메소드입니다. 자, 메소드에 대한 명령 규칙을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대소문자 구분한 영문자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자, 앞에 뭐 클래스라든지 필드, 변수 이런 것들은 다 명사형이었어요. 하지만 메소드는 동사형입니다. 그리고 단어 조합이고 첫 번째 글자는 다소문자, 두 번째는 단어부터는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이다. 이 룰을 따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get 소문자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들은 두 개 단어가 있으니까 student 앞에 s, info 앞에 i가 각각 대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쓰는 다소문자로 쓰는 이 그 동사형을 만들기 위한 이 단어들은 나름대로 많이 쓰는 룰들이 있어요. get 가져온다, set 값 집어넣는다, request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많이 개발자들이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단어들이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자, 그럼 이제 메소드에 대한 선언은 리턴 타입과 리턴 타입과 실제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가로 한 다음에 이 안에 매개 변수, 즉 파라메타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에 중괄호 형태대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메소드 같은 경우에 객체 내부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클래스에서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학기 JSP 시간에도 보면 DAO 클래스 안에서 내부에서 그 내부에 있는 메소드들을 실제 호출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존재를 해요. 아직까지는 B 유형까지는 그런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부 메소드 호출하는 부분이 아직 없는데 이제 2학기 들어와서 C 유형서부터는 이런 메소드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타입으로 호출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 메소드명하고 가로하고 넘겨줄 파라미터가 있으면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되고 실제 호출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변수에다가 변수로 받으면 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외부에서 만약에 이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한다면 앞에 필드 접근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new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그것을 클래스 변수에다가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호출할 때는 클래스 변수 점 메서드 하고 매개 파라미터 값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뭐 예제를 하나 해놨는데 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해줘서 마이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에다 담고 그럼 클래스 변수점 메서드라고 호출하고 그 결과값을 변수에 딱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배포해준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또 실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배포해준 샘플 프로그램들 중에 패키지 밑에 클래스 테스트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그럼 그 중에 패키지 중에 메소드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자, 우리 한 개씩 따다 클릭해도 오픈을 하지만 두 개 동시에 오픈을 하려고 하면 자, 먼저 첫 번째 거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 마지막 것을 클릭해서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F3를 딱 누르게 되면 자, F3 키를 누르게 주게 되면 두 개가 동시에 오픈이 됩니다. 교수님이 지금 녹화하는 소프트웨어하고 키값 충돌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오픈 F3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F3을 딱 누르게 되면 동시에 두 개의 클래스의 프로그램 소스가 이렇게 딱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선 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우리 콘솔을 밑으로 가져와서 밑으로 내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요 오른쪽에 calculate.java를 보면 지금 메소드가 뭐 power on 그러면 전원 킵니다. 플러스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덧셈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ivide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받아서 나눗셈을 해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power off라고 하는 메소드는 전원을 끕니다 라는 것을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실제 메인 메소드 쪽에서 호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놓고 교수님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calculate 클래스에 대한 이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클래스 변수에다 이렇게 담았네요. 자, 그 다음에 power on이라고 하는 여기 메소드를 딱 호출하니까 여기 전원을 켭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클래스 변수점 플러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5하고 6을 넘겼더니 여기서 덧셈이 됐죠. 그래서 11이라고 정상적으로 합산이 된 값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0하고 4하고 넘기면서 나눗셈을 해달라고 넘겼더니 여기서 나눗셈이 됐고 결과값인 2.5가 리턴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워오프를 또 불렀더니 전원을 켭니다, 끕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클래스에서 this라는 것을 이제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의미는 this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new에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 만드는 객체 자기 자신을 thi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this라는 것을 써서 유용하게 쓰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 주로 쓰게 되냐면, 실제 여기 지금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제가 나와 있어서 실제 요 메서드 명이 써져 있고 가로에서 스트링 타입으로 name이라는 것을 파라메타, 즉 매개 변수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스트링 타입으로 name이라고 잡은 이것은 이 메서드 안에서 마치 변수로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 name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변수 이름처럼 써서 밑에서 막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받은 이것을 똑같은 이름으로 만약에 필드를 정의를 해놓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 경우에 실제 넘어온 파라메타에 있는, 매개 변수에 있는 이름이 똑같고, 그 다음에 필드 이름도 똑같죠. 이런 경우에는 뭐가 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is 필드명을 딱 써주면 지금 만들어진 객체에 해당되는 요 필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넘어온 파라메타에 있는 값을 해당되는 그 객체의 필드에다 값을 집어넣을 때 보통 this 하고 필드명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 한번 해보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클립스로 가봅니다. 자, 요거 예제 소스는 디스테스트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열어서 또 옆에 놓고 요거 작게 하고요. 이렇게 소스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필드는 가스라고 하는 필드를 int라고 하는 정수 타입으로 지금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set gas라고 했더니 넘어오는 파라메타를 this.gas 했으니까 요걸 얘기하겠죠. 이 객체에 요걸 얘기해요. 거기다가 파라메타에서 넘어온 ga스의 값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is left gas라고 하는 파라메타는 실제 여기는 필드 값이 0이면 뭐 가스가 없습니다 하고 return false, 만약에 0이 아니면 가스가 있습니다 하고 return true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또 정의했는데 이건 while true해서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키면서 만약 가스, 여기 있는 이 필드가 0보다 크면 달립니다. 가스 잔량은 얼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가스는 마이너스 1을 시키고, 만약에 가스가 0보다 크지 않으면 가스 잔량은 얼마입니다 라고 하고 리턴을 해버리는 이런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실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실제 한번 실행을 해놓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뉴카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쓰지는 말자, 쓰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했지만 지금 이제 요건 뭐 예제 프로그램이니까, 자, 마이카에 있는 셋게스를 부릅니다. 얘를 불러요. 그러면서 실제 5를 넘겼어요. 5를. 자, 그러면 현재 필드 가스라고 하는 곳에 5라고 하는 값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실제 is left gas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가스가 0보다 같냐? 아니죠. 지금 5를 넘겼으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5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스가 있습니다 라고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스테이트를 물어봤어요. 자, 가스 스테이트 부분은 요거 가져온 부분에 실은 펄스 리턴이 펄스냐 추론하는데
가스가 있습니다. 라니까 true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참이니까 여기에 출발합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 is left gas를 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 지금 현재 가스가 만약에, 요거부터 먼저 실행을 해야겠네요. mycar.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럼 run이라는 메소드를 가서 보니까 지금 while 문장으로 true 해갖고 무한반복을 시키면서 자, 가스가 0보다 크냐? 지금 현재 상태는 5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달립니다. 가스 잔량하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가스 잔량은 5다라고 처음에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마이너스 1 하고 또 빠진 다음에 또 이제 무한반복으로 또 돌았어요. 그래서 5, 4, 3, 2, 1, 자, 그 다음에 1까지 돌아왔고 마지막에 0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0이기 때문에 자, 가스 잔량은 0입니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고 바로 리턴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일이 들어와서 가스가 남았냐라고 하는 is left gas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스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스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에 찍혔고요. 찍혔고 그 다음에 return false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스를 주입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하여튼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될 부분은 결국 동일한 이름으로 필드에 있는 이름과 파라메타, 즉 매개 변수 이름이 같은 경우 매개 변수로 넘어온 그 값을 실제 자기 객체 자신에 있는 필드에다 값을 집어넣을 때 this라는 것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클래스건, 그 다음에 필드건, 메서드건. 자, 여기, 그 다음에 물론 뭐 생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제한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두 가지만 주로 우리가 써요. 물론 아까 그 우리 자바 기본 API 쪽에 보면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 쓴 거 있었죠. 칼렌더 객체, 칼렌더 클래스에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생성자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들이 쓰여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즉 공개해서 쓸 수 있게 한다, 못 쓰게 한다.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퍼블릭과 프라이빗에 대한 이 룰들은 어떻게 가져가냐면 대부분의 클래스들은 일단 퍼블릭을 붙여서 클래스들은 일단 다 오픈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필드인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외부에 있는 클래스들이 마음대로 접근을 못하도록, 그죠? 못하고 자기 자신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자기 자신 클래스에서만 쓰는 거예요. 프라이빗으로 정의를 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쓰는 경우에는 퍼블릭, 그 다음에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메서드라면 그것은 프라이빗을 붙여서 접근 제한을 시키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게터와 세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우리 게터와 세터 부분은 교수님이 우리 계속 그 DTO 만들 때 게터와 세터 부분에 대해서 시범을 보였고,
실제 클래스 타입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서로 전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약자인 것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필드의 값을 넣거나 가져오거나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메서드를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뭐 요 앞에 일반적으로 프라이빗으로 필드는 외부에서 접근 못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했었고, 그 다음에 게터 세터는 get이나 set을 자동으로 붙여준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도 룰이 있어요. 아까 우리 필드 이름은 첫 번째 글자는 다 소문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 만들어질 때 get 다음에 있는 첫 번째 글자들은 소문자를 대문자로 딱딱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건 뭐 이클립스에 있는 우리 getter setter 만드는 방법이니까 우리 1학기 때 JSP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들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요건 뭐 샘플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프로그램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래스 테스트 밑에 getter setter tes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보면 실제 여기에 값을 넣어주는 세터인, 셋하고 실제 그 필드, 여기 스피드인데 다소문자인데 여기 보면 셋 다음에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get터인, get은 또 첫 번째 글자만 get이고 두 번째 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s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터, 즉 세터 역할을 하는 것들은 자, 여기에 들어오는 파라메터로 들어오면 이 파라메터에 들어온 이 값을 여기 있는 필드에다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etter, 이 역할들은 여기 있는 필드를 읽어서 바로 리턴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new car 그래서 객실 하나 생성해 놓고 그 다음에 set speed 부르면서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는 값을 넘겼어요. 자, 그랬더니 set speed라고 봤더니 실제 이때 만약에 0보다 작은 값이면 지금 마이너스 50이니까 0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speed라고 하는 필드에다 0을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와라 라고 했더니 읽어와서 실제 출력을 한 내용은 0이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 speed에서 60을 넘겼어요. 그랬더니 들어와서 60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여기 스피드에다가 60이라는 값을 넣어줬고 그 부분을 다시 또 getter를 이용해서 읽어온 다음에 찍으니까 현재 속도가 60이라고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JSP 시간에도 어노테이션들은 실제 그 B 유형에 보면 우리 컨트롤러의 맨 위에 골뱅이 표시해서 나온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실제 실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실행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분입니다.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뭐 작성 문법이라든지 어떤 빌드하거나 그 디플로이 할 때 뭐 코드를 자동 생성한다든지 또는 특정 기능 실행할 때 특정 기능을 실행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 어노테이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줘야 할 정보들을 XML에다가 많이 담아놓고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어노테이션 방법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XML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XML은 항상 열어봐야지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일일이 다 그 XML을 열어서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불편해. 그래서 바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안에다가 이 골뱅이를 붙여서 각종 어노테이션으로서 표현을 해줘서 바로 한 번에 프로그램 소스와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편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B 유형에 봤던 이 부분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골뱅이하고 웹 서블릿에서 이 안에 들어오는 부분에 주석 형태대로 이것은 서블릿이다라고 해서 주석 형태대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를 들어올 때 여기에 들어오는 URL이 이 URL로 들어오면 이 컨트롤러가 동작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어노테이션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가게 되면 많은 부분에 이제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클래스 객체 포함해서 클래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과 프로그램 소스를 보고 다 이해가 가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부분별로 좀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또 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고 정말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교수님이 제공해준 지금 기본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그대로 보면서 따라하면서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 것인지 이해를 해보기 바랍니다.